전곡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축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성수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원릉분기점을 앞두고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종안분기점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홍지문 터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자. 네, 저는 사실 제일 핫한 말은 그 한동훈 장관이 했던 뭐 짓걸어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건 얘기 좀 합했으니까 그거 외에 이번 주에 있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뭐 이게 큰 뭐 담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회의하면서 김도읍 의원한테 이 사람아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김도읍 위원장, 법사위원장한테. 예. 그 좀 참 재미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김도읍 의원 위원장의 이제 그 대응도 재밌었는데 바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회의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글쎄요, 이게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도 이게 상임위원장한테 이 사람하는 조금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좀 물론 김도국 의원이 웃으면서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격이 떨어지고 있다. 저 같은 사람은 국회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그 자리의 무거움을 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했으면 뭐 약간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게 낫죠. 아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뭐 현직 의원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나이라든지 이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핫한 말 한마디. 국정원장이 저 국감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북한 군인이 물어봤고 그에 대해서 어쨌든 예라고 예라고까지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막 이제 지금 감사원이 뭐 이유 없이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SI 그 근거가 있다라고 국정원장이 확인해 준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원에서는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알았다. 51분 먼저 알았다는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중국 어선이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감사원이 중국 뭐 한자 적힌 조끼 입고 뭐 손에 붕대 감고 했으니까 중국 어선에 혹시 탔던 거 아니냐 했는데 국정원은 근데 이거를 이제 감사원은 뭐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실 다 있었는데 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숨겼다. 숨겼다라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이 우리는 그거 모른다. 모른다고 그랬죠?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보는 저는 국정원이 훨씬 앞선다고 봅니다. 감사원보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거는 뭐 단순히 군대만 하는 게 아니라 군, 경찰, 뭐 해경 모든 정보가 모이는 데가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는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뭘 근거로 그러면 이거를 뭐 중국 어선 얘기하고 합참보다 먼저 알았다 그러고 뭐 이유 없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뭐 수사 의뢰한다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감사원이 약간 헛발질한 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 국방부 장관 서욱 전 장관하고 전 해경청장은 이미 구속됐고 바로 다음번 수사 대상이 될 사람들이 서훈 청와대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요 세 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시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지금 현재 감사원이나 검찰이야말로 몰아가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본인들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는 예전부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혜진 정보위원장이 그 이후에 뭐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게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월북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북한 쪽에서 월북이냐라는 걸 물어보니까 뭐 아마 대답하는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은 아니겠죠.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은 오히려 아마 청와대 안보실이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아마 해경에서 그 간체자 중국어가 쓰여진 튜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해경에서 먼저 그 정보를 포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해경청장한테 해경에서 그 정보를 포착한다? 근데 이제 해경청장에 대한 어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경이 그러면 그 공무원을 직접 봤다는 얘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봤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한자 간자체 구명조끼 등등도 북한 병사와의 대화 내용을 입수한 SI 첩보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해경 내부 보고도 그 보고 체계도 감사원에서 아마 그 살펴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해경 내부에서 이런 튜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해경청장이 나는 그거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있죠.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정보의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해경 쪽도 당연히 왜냐하면 해경이 그때 초기 브리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경이 이거를 취사 선택해서 국민들에게 안 알리기로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도 아마 국정원한테까지도 안 갔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해경청장이 난 이거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한 거를 어디 안보실 회의에서 다 같이 공유하거나 하진 않았을 테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정보에 그때 당시에 뭔가 동맥경화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배포됐던 첩보 같은 것들도 다 삭제해라라고 하고 지금 담당 국정원 국장도 얘기하는 게 아니 국정원장이 물론 삭제 지시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삭제 지시하고 막 직접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본인도 처음 봤다. 게다가 심지어 삭제된 일부 정보는 무슨 뭐 복구 불가능한 서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구속된 사람들도 보면 서훈 안보실장이 이 공무원이 피살된 거를 알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색하는 척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서훈 실장이 말 맞출 거를 거의 지시했다라는 식의 진술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물론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신분이 확실한 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실체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뭔가 이거는 제 생각에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속됐다고 무조건 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얘기했죠. 그 서버에 다 있다. 원본이 있다.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이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게 원본은 다 국방부에 있는 거고 우리는 받은 거기 때문에 사본을 삭제했다고 해서 그걸 삭제했다고 하느냐. 정보라는 건 원래 배포하고 나면 원본은 갖고 있고 나머지 부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삭제하는 게 맞거든요. 또 필요 없는 건 삭제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행으로 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배포선 조정이라고 하는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급, 2급, 1급 그 위에 SI급이거든요. 그럼 이 등급이 올라갈수록 배포선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삭제라든지 이런 것도 더 빨리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급보다 더 위에 있는 SI 등급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최소한하고 가능한 빨리 삭제하고 원본만 갖고 있는 데서 갖고 있는 게 가장 보안에는 유지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삭제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뭐 국가안보실 회의에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퇴근한 직원을 불러가지고 급격하게 뭐 자료들을 삭제하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정보 통제는 애당초 밈스에 올릴 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밈스에 올려도 되는 거냐. 근데 그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막 삭제를 한다? 이걸 우리가 용인을 하기 시작하면요. 원본이 남아있는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항상 삭제도 된다는 게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그걸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SI 정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서류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도 보관하죠. 문제 없죠. 근데 중요한 정보나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여러 군데도 보관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 자체는 국방부 거예요. SI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도 보관하고 다른 데서는 그거를 다 똑같이 보관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정보에 대한 무지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밈스
자체가 되게 보완화된 예.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바로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될 거라는 거는 예상하고 계시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다음 순서니까. 그래 결국은 이제 검찰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뭐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든 결국은 재판 가서 마지막 판결을 봐야 그럴 되는 수밖에 없죠. 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로까지 갈까요? 그걸 하려고 하겠죠.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원본과 사본을 비교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사본이 있냐 없냐 확정인지 알 텐데 그 정보는 다 이제 국방부나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거죠. 현 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비교 대상이 불가능하니까 어찌 보면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입장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차원의 소환 조사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소환까지는 제가 보기에 지금 벌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 자체가 벌써 약간 어찌 보면 감사원 결과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이 아무리 수사력이 뛰어나다 해도 정보에 있어서 국정원이나 국방부만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하나의 꼬투리만 잡는 것이지 네.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서훈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가지고 입을 열지 않는 한은 뭐 소환 조사 쉽지 않을 그렇겠죠. 거예요. 근데 서훈 실장이 이건 대통령이 다 알고 지시했다라고 할 리도 또 없겠죠. 저도 그럴 가능성 낮다. 그렇죠. 예. 자, 그 정도 선 예상해 보고요. 레고랜드 그 김진태 강원지사 건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골칫거리죠. 아, 당연히 골칫거리죠. 예.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그런 겁니다. 저희가 보수 정당이라는 게 항상 그 뭐 경제적인 뭐 어떤 성과에 있어서의 유능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준법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최문순 지사 비판하고 욕하는 거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그걸 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법적인 위험을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너무 이걸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라는 뭐 비판은 당내에서도 일부 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과하는 태도도 그러게요. 예, 이게 더 좀 미안하게 됐다 이게 아니 뭐 물론 의도치 않았다까지는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정중하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렇게 이제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좀 정중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조금과 미안하다라는 거는 가능하면 안 붙어야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로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이제 김진태 지사의 잘못뿐만 아니라 일이 터지고 몇 주 동안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계속 공세를 강화할 그런 태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김진태 지사가 이건 최문수 시장 때 한 일이다. 최문수 시장이 어찌 보면 한 걸 내가 정리하는 거다. 자꾸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근데 김진태 지사가 아시겠지만 2014년에는 이거 안 되면 나 소양강 뛰어내리겠다 이런 분이에요. 2018년에는 이거 빨리 안 하면 최문순 지사 사퇴하세요 이랬던 분이거든요. 예. 그랬던 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건 다 최문순 지사가 한 거고 아무 관계 없다. 저도 지방 이래 강원도처럼 뭐 재정부가 취약한 데서 이런 큰 사업 옛날에 알펜시아라는 큰 것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돌멩이를 탁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이 딱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했다는 거를 본인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걸 갚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회생 신청은 그냥 할 거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보기에는 회생 신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정으로 치면 법정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회생 신청 가면은 10% 20%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뭐 한 몇 년 걸립니다. 예. 그러면 금융권이라든지 경제를 아는 분은 이걸 기본적으로 디폴트 선언이라고 봐요. 회생 신청을. 근데 다 갚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회생 신청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신호 자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사실 최문순 지사가 체결해 놓은 협약이 과연 좀 제대로 된 거냐라는 비판은 저희 당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거 너무 예를 들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설정돼 있고 강원도가 수익을 거의 낼 수 없는 형태의 부담은 또 어마어마하게 지는 형태로 돼 있다라는 비판은 저희 당에서도 하고 저는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와 별개로 이제 이미 협약이 체결돼 있는 거는 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정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고 지난주에 이미 뭐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뭐 네. 채권 안정 펀드 같은 것들 하겠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거는 그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근데 뭐 글쎄요. 근데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입장을 당연히 뭐 전 상황을 자세히 보고 또 입장을 수립할 시기가 필요한 거고 또 내일도 당장 저희 고위당정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저희도 당연히 채권 시장 안정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그 레고랜드 최근에 이제 르포 기사 같은 걸 보면 네. 초창기 반짝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찾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뭐 무엇보다도 레고랜드가 잘 되면 사실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좀 없어 보이나요? 저도 사실 여름 휴가 때 애들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사람도 별로 없고 비용에 비해서 좀 비싸거든요. 미리 예약제로 돼 있는데 근데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볼 것 같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 삼아 가볼 것 같은데 호텔도 레고처럼 지어놔서 사람들이 어린애들은 이제 갈 것 같은데 다시 가고 싶진 않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것이 한 달 된 얘기예요. 지난달 28일 날 이제 김진표 지사가 우리 그냥 회생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최문순 전 지사는 그 전에 우리가 다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근데 갑자기 그 금융권이나 이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발표해버리면서 부도 처리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한 달 동안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냥 김진태 지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 문제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자꾸 갚는다, 회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될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동급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보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거는 특 A급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뭐 규모가 얼마가 됐건 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A급 회사의 회사채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채권 시장이 좀 너무 취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그래요? 국채가 일단 최고 등급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국채 금리를 우리 항상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공기업 우리가 이번에 뭐 한전이라든지 도로공사처럼 어쨌든 그것도 국가가 기본적으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대기업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모든 경제 구조도 같은 건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공채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건 어느 나라나 같은데 제 말은 요 레고랜드 하나 2천억 정도 되는 것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모든 회사채 시장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만큼 이건 조금 그거는 평상시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 예전에 우리 알펜시아도 막 부도 나오고 막 1조 단위 뭐 회생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때는 그거 됐다고 해서 다른 국채가 움직이거나 뭐 저 회사채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아주 취약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 그렇죠. 요인이 쌓여 있어서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특히 이제 부동산 알겠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그 불을 당긴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전부 다 사실 레고랜드 때문이냐라고 그런 하는 얘기가 거에 대해서 나오죠.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찌 됐든 안 좋은 타이밍에 안 좋은 이슈가 맞아요, 나온 건 맞아요. 맞다. 네, 그건 맞습니다. 뭐 내일 또 당정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건 진짜 빨리 급한 불 꺼야 됩니다. 이게 더 일파만 퍼지지 그럼요.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해야 할 과제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지 오스본이 부르는 Goodbye to Romance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